안녕하세요. 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의 주민정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현장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PPWR 대응 시험 인증 솔루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PPWR 공개된 이후에 이제 위임법이라던가 실질적인 시행 규칙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제 국내 법의 경우에도 법의 제정 이후 시행 규칙, 시행령, 이제 별표 등이 이제 단계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런 형태로 원래 법이 구성이 됩니다. 이제 DOC나 TD 같은 내용들이 작성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함께 이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상세한 위임법이 공개된과 동시에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영을 하면 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명 관련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시다가 추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상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서 이제 기후부랑 이제 연구원과 공단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좌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운데 하얀색 그 점에서 시작해서 동그란 원이 이제 EU에서 제시한 포장재 폐기물의 이제 재활용 목표입니다. 이제 빨간색의 그림이 각 재질별로 25년도에 재활용을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 비율이고, 이제 파란색의 경우는 이제 30년도에 재활용 타겟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글로벌적인 환경 정책은 이제 재활용 촉진에서 자원 순환의 의무화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EU는 지속 가능성 및 순환 정책의 흐름으로 그린딜이라던가 순환 경제 실행 계획, 그다음에 유해 물질 저감을 목표라는 지속 가능한 화학 물질 전략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제 포장재를 핵심 규제 영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목표 중심 정책으로는 단순히 이제 포장재 설계, 재질이 통제 불가능함으로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목표 설정을 통해서 포장재 전주기 관리 체계로 규제를 전환하였고,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생 원료 설계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제 폐기물의 관리에서 제품 설계 단계까지 관리하겠다는 형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EU에서 제시했던 정책이나 규제의 핵심은 사실 친환경 정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친환경 마크, 저희 제품은 그린입니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많이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증 기반 규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인 ESPR인 제품 전반의 지속 가능성 설계를 규율하는 상위 프레임에서 시작해서 그린 클레임 디렉티브라는 친환경 주장, 그 다음에 앞서 발표를 해주신 디지털 정보 제공 수단인 DPP, 폐기물 발생 억제, 그 다음에 처분 원칙 강화되는 WFD,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대한 SUPD,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PPWR 모든 포장재의 환경 적합성과 제조자 책임 기반 입증 요구에 대한 이 모든 규제들이 구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단순히 단독 포장의 규제가 아니고 제품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체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은 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적합성을 고려하셔야 하고요. 제품 출시 이후에 이제 시험이나 문서 보완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PPWR은 사실 94년도에 디렉티브로서 공개가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회원국별 상이한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해서 활용이 되지 못하다가 25년도에 레귤레이션화 되면서 EU 전역에 동일 기준, 동일 책임으로서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25년 2월에 발표되고 EU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기술 규제로서 26년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PPWR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PPWR의 목적은 포장재의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성 및 표시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방지하고 재사용, 리필,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제 회원국 간 규제 조화를 확보하며
최종적으로는 순환 경제 및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기여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정성적 목표인데요. 이를 정량적으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18년도 대비 30년까지 5%, 35년까지 10%, 40년까지 15%의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는 걸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재활용률의 개선뿐만 아니고 폐기물을 처음부터 덜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가 전환되었습니다. PPWR의 규제 구조입니다. 이제 PPWR은 제13장 7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포장재에 가장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해 두었는데요. 먼저 1장 총칙에서 방금 말씀드린 순환 경제 전환 및 환경 보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지속 가능성 요구 사항에서 포장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요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유해물질,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바이오, 퇴비아, 최소화, 재사용, 포장의 표시, 그다음에 환경 표시 등인데요. 이러한 항목들은 특정 수치로 제한이 명기되어 있거나 혹은 그 단계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어서 향후 몇 년도까지 상향되어 있다는 상세 내용이 작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법이 개별적으로 다른 일정으로 다른 시행 기간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이제 제38조, 39조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적합성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이 PPWR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입니다. PPWR 내 정의에 따르게 되면은 포장재는 생산자에서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품의 담기, 보호, 취급, 운송, 진열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질, 모든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제 포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제품이 포장재가 이제 포함이 되는지, 내 포장재가 제품인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내 제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장재는 1차 포장, 2차 포장, 3차 포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차 포장 식품 용기에서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단 케이스 같은 것이 2차 포장이 될 것이고, 이를 골판지 포장에 포장했다면 3차 포장으로 세 가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책임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제조업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의 작성 보관의 일자 법적 책임 주체입니다. 26년 8월부터 이 문서들을 작업하여 보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회용 포장재의 경우 5년, 재사용 포장재의 경우 10년 동안 보관 의무 있으시고, 시장 감시 기간의 요구 시 10일 이내에 특정 문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PPWR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자료 제공의 책임 주체로서 이제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PPWR 관련 법적 행정적 대응을 수행하는 공식 지정 주체로서 유니언 내에 설립된 좌셔야 하고 시장 감시 기관과의 소통 착후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PPWR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 주체로서 규제 준수의 검증 책임자로서 적합성 선언문과 기술문서의 사본의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경우 판매 중단하는 등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재 지속 가능성 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포장 재료나 포장 구성 요소에 포함된 우려 물질의 존재 및 농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조가 되어야 하고, 배출물 및 2차 원자재 등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에 이러한 우려 물질이 있는지 여부와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통칭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구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조항에 세부적으로 분할되어 목표가 명기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세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4년도에 PPWD가 이제 발표되었고 25년도에 레귤레이션화된 이후에 26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이 PPWR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 먼저 1단계로 포장 구조 재질 적합성을 점검하시고 2단계로 시험 평가 및 기술 문제를 현재 시점에는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12월 이 PPWR의 세부 위임법들이 공개될 예정이고 이러한 위임법들은 28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된 위임법에 따라서 30년도 첫 목표 이행이 이루어지고 35년, 40년 단계적으로 그러한 목표들이 상향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이 PPWR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기업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사입니다. 브랜드사의 역할은 이제 포장 설계의 책임 주체이시고 규제 적합성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적합성 선언문인 DOC를 준비하시고 확보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포장재 제조사의 경우에는 포장재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재질 정보, 문서의 근간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실 의무가 있고 따라서 성적서와 인검증서를 확보하시고 TD 작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EU 시장을 대응하시면서 제품 유통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상황의 경우 모니터링 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PPWR 대응은 단일 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역할 분담 구조로서 만약에 그 제품을 생산하시고 이제 포장재부터 생산하시고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DOC와 TD를 자체적으로 전부 준비하실 수 있지만 협력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협력 관계를 조성하셔서 이러한 문서를 작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PPWR 대응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4단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전 진단입니다. 이제 나의 기업이 브랜드사인지 포장재 제조사인지 수출 기업인지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제 대상 제품을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규제 대응 준비입니다. 우리의 제품이 이제 PPWR 조항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협력사의 역할을 정의를 하시고 시험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적합성 인증입니다. 실질적인 DOC와 TD의 준비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는 포장의 비루분 머티리얼을 준비하시고 구조를 정리하십니다. 두 번째는 조항별 갭을 분석하시고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TD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거에 근거하여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하신 다음에 이 적합성 선언서를 향후 이제 변경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DOC와 TD는 단순 하나의 문서가 아니고요. 제품별로 여러 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서들은 DB화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U에 이제 법적 주체가 없으신 경우에는 대리인을 활용하시게 되고 대리인의 운영과 이제 문서 보관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시장 감시 기구의 요청에 대응, 변경 이력 관리를 향후 관리하셔야 되고 이제 앞서 발표하셨던 DPP, 그다음에 라벨링 28년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연계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규제 대응 시험 인증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적합성 추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저희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포장재 이미 시험 성적서 의뢰해서 확보하였는데 이게 EU에서 인정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무적으로는 가장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PPWR 세부 조항을 살펴보시게 되면 유럽연합 관보에 참조 정보가 게재된 조합 표준 또는 그 일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방법은 그 표준 또는 그 일부가 내용으로 다루는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러스가 아일락 MRI로서 협정을 맺은 단일 기관입니다. 그러나 EU의 경우에는 국가별 인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으로서 이제 코러스라는 단일
기관 하에 협약을 통해서 성적서를 발행하고 국내에서는 전부 그 시험 성적이 인정이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별 인정 기관으로서 여기 예시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각각 다른 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국제 인정 기관 협의체 아일락 기반으로 상호 인정 MRI 협약을 거친 경우에는 공인 시험 성적으로서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그 시험 기반체에 추진된 시험 성적서의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될 항목이죠. 유해물질 제한입니다. 아마 이제 식품 제품을 취급하시는 그 포장재를 다루는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4대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유가, 크롬 지금 규제 대상은 모든 포장재 및 구성 요소고 이제 4개의 중금속에 대해서 제한 수치 합계 100mg/kg 이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4대 중금속뿐만 아니고요. 규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리치와 식품 접촉 규정, 물질 규정과 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에 따른 화학 물질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필요한 경우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제한과 특정 조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동시 만족하여야지만 규제에 만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과불 화합물입니다. 이제 식품 접촉 포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이 과불 화합물은 3가지의 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불소 합계 과불 화합물이고 제한 수치는 50 ppm. 이제 표적 과불 화합물 제한 수치는 25 ppb. 이제 표적 분석 합계 과불 화합물은 제한 수치 250 ppb 이하입니다. 이 3가지를 전부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저희가 시험원에서 이제 이 과불 화합물을 그 진행하는 순서는 이제 하기와 같이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합니다. 이제 총불소 스크리닝을 먼저 통해서 포장재 컴플라이언스로 이제 과불 화합물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포함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주요 피파스 리스트, 피파스의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의 규제 물질의 함량을 확인하시고 이에 실제 총량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는 총불소 스크리닝 함량과 크로스 체크함으로써 연계 해석하는 형태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한 포장의 등급 평가입니다. 이제 앞서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이 등급 평가는 분리 선별, 세척, 재생 공적, 적합성을 기반으로 이제 재활용 가능 수준을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입니다. 이제 재활용성 등급 평가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 가능 설계 DFR이라고 해서 설계 적합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서면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제 ABC 재활용 불가 단계로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라스라고 해서 대규모 재활용 평가에서 실제 그 재활용을 모사하는 형태의 실증 현황 평가입니다. 그래서 2가지 전부 동시 만족하시는 경우 그 등급이 확정이 됩니다. 이 재활용성 등급 평가는 28년도에 세부 위임법이 공개될 예정이고 30년도에 이제 이 DFR이 재활용 가능 설계가 시행이 되면서 A, B, C, D 등급 중에 D 등급이 사용 불가, 35년도 라스가 시행이 되면서 38년도에 C등급이 사용 불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후에 A등급과 B등급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생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방금 재생원료 의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그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페트 접촉 민감성 포장, 그 다음에 페트 이외의 기타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접촉 민감성 포장,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기타 플라스틱 포장 30년도에 저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재활용 원료의 의무 함량이 지정되어 있고 40년도에 상향됩니다. 이제 이러한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아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율은 제조 공장별 및 연도별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재활용 원료는 PPWR 내에서는 이제 영내 수거되었거나 분리수거 기준에 따라 제3국에서 수거된 것, 그 다음에 재활용 공정의 배출 방지 감축 규정이 적용되는 제3국 내 시설에서 재활용된 재활용 원료의 경우 이 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재활용 비율에 따라서 이제 EPR에 따른 분담금 차등이 예상되고 있고
이제 재활용 기술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및 제3국의 등가성 및 인증 위임법 채택이 이제 금년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재생 원료의 인정 기준이 금년 말에 위임법으로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재생 원료인지 아닌지 이 확인되는 내용이 이제 체인 오브 커스티디나 혹은 매스 밸런스 기준으로 확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연말에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기반 원료입니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장의 기술 및 환경 친화성 현황 검토를 하겠다고 이제 PBWR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바이오 기반 원료의 사용 확대 목표를 도입을 하겠다, 향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PCR 대신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이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테비아의 경우에는 28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포장 및 과일, 채소에 부착된 스티커나 티백, 커피포드, 이제 초경량 플라스틱 백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입니다. 이제 그 향후의 산업적 테비아 기준과 가정용 테비아 기준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28년 2월 이후 물질 재활용을 위한 설계를 적용하셔야 되고, 다른 폐기물의 흐름에 재활용 가능성을 저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제품 설계 시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 최소화 의무입니다. 이제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목표는 불필요한 포장 금지이고, 이제 최소화 의무 요건의 위임법이 27년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미 부속서에 8개의 성능 기준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능 기준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하고 싶다면 DOC나 TD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공간 비율인데요. 빈 공간 비율의 경우에는 집합 포장, 운송 포장, 정자, 상거래 포장 요 3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포장 부피에서 제품이 이제 차지하는 부피를 뺀 공간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다음에 28년도 빈 공간 산정 위임법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앞서 기후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6년 4월 30일 유통 포장을 대상으로 이제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칙으로 과대 포장 시행됩니다. 따라서 포장 횟수 1회 빈 공간 기율 50% 이하 규제 시행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미 관련해서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벨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모든 포장재의 의무 표시사항, 재질, 분리재 배출 정보, 재사용 가능 여부, 퇴비와 디지털 정보 등이 라벨링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퇴비하나 우려물질, 재사용,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EPR 연계 정보가 추가적으로 라벨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적합성 선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적합성 선언 및 기술 문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고, 시장 감시 기간 요구 시 제출을 해야 하고, 시장 감시 기간은 해당 포장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검증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이러한 포장재 지속 가능성 요구 사항은 이 적합성 선언문과 기술 문서에 모두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왼쪽에 이제 네모 그림을 보시게 되면 부속서에 제시된 적합성 선언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고요. 우측의 경우에는 선언문의 입증 문서로서 핵심 구성은 이제 일반 설명이나 용도, 설계, 재질, 제조 정보, 적용 조항이나 근거, 성적서, 비적합 리스트 등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제 이러한 TD는 문서 체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산자 책임 제도 EPR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국내의 경우에는 EPR이 단일 체계로서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데요. EU 27개국에서는 사실 4개 국가만 현재 EPR 운영하고 있습니다. PPWR 내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명기가 되면서 EPR의 그 영향력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크게는 수거분류 재활용 전과정에 대한 재정적 운영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시고, 차등 부과되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뭐 복합재나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포장재 물량, 재질, 재활용 정보 등을 이제 매년 국내에서 하시는 것처럼 EPR 시스템에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성 등급 설계 요건과 직접 연계해서 비용 구조를 강화하게 되므로 향후 부담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항목들과 요건들과 이제 DOC와 TD에 관련하여서 이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항과 이제 갭 분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DOC나 TD에 대한 체계 구성, 저희가 현지에 이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험 기관이 현재 있고 이를 통해서 적합성 선언에 대한 검증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유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험 인검증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항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OC와 TD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이제 활용하고 있는 적합성 선언서와 TD의 양식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였고, 이제 DOC에서는 이제 선언자의 정보라던가 문서 체계, 그다음에 포장재 정보, 적합성 선언 조항별로 이제 공개가 되어야 하고, 이제 조합 표준에 대한 규정이 이제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임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수치로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립티브로 이제 상세 설명이 따로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제조사의 그 법적 책임 의무에 따라서 이제 문서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 규칙과 위임법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KCN의 그 기술문서 양식의 예시이고요. 이제 이 TD는 기술문서에 연계되는 그 서류로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DOC와의 연계 정보가 먼저 들어가고, 이제 향후 등급평가 등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물질 정보가 명기되고, 이제 규제 해당 여부 및 근거 리스트, 이제 성적서 혹은 인증서의 리스트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화 해주시고, 이제 규제 준수 입증에 대한 정량 정선적 자료를 향후에 이제 작업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TD를 고민하실 때 MSDS나 시험 성적서 등의 이제 근거 자료의 이제 패키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는 그게 그 시작점입니다. 이제 MSDS 시험 성적서 등의 그런 수치된 자료를 먼저 확보를 하시고 그 이후에 TD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 자료의 제시가 아닌 구조화를 통해서 기술적이나 적합성인 그런 입증 근거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책임 주체, 법적 책임에 대한 책임자는 어느 분이 돼야 되는지 이런 질의까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어느 분이 서명을 하셔도 이제 그 제조업자의 대표분께서 법적 책임을 지시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AR 정보라고 해서 이후에 이제 대리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까지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단기적, 중기적,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규제 적용을 위한 이제 대응 체계 먼저 이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양식이라던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성적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30년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의무 조건 충족을 위한 설계를 전환을 하신다거나 혹은 대응 방향을 마련하신다던가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됐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전환 이후에 이제 포장 시스템 운영하시고 이제 최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이제 그 PPWR에서 사실 전하는 메시지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EU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은 환경적으로 적합함을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이제 마크나 말로써 전달은 어렵고요. 문서로서 적합성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준수했습니다가 아닌 입증 역량을 경쟁하는 규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준비를 잘 하셔서 26년도에 시장 리스크를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